네, 따끈따끈한 소식 웃음과 함께 파헤쳐드리는 시간입니다. 얼리버드 시사 이슈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사회 이슈를 다양한 방법으로 풀어줄 투데이 잡스의 공식 시오미, 시오미 이데일리 김성원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거 뭐 이렇게 놀이동산 같은 데 가면 주는 머리띠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 한 번씩 하실까 봐요. 그렇군요. 귀요미니까. 갑자기 식은땀이 살짝 났는데요. 네. 그런 일이 현실화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아, 그게 식은땀 나는 일입니까? 어떠한 공격에도 괜찮은 우리 시오미가 네. 약간 네. 귀여운 거. 네. 네, 눈은 그런 거를 지금 아무런 식은땀이 안 나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만에 하나 저기 앞에 소품으로 준비돼 있다 생각하면 조금 아찔하시군요. 네, 제가 뭐 안절부절 못할 것 같습니다. 귀여운 고양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토끼 이런 거 토끼, 하고 토끼. 싶었는데 네. 그게 약간 식은땀을 나게 하는 거군요. 저 약한 식은땀. 부분을 약간 드러낸 것 같아서 약간 좀 살짝 염려스럽긴 한데요. 아무렇지도 네. 않아 하셨으면 또 넘어갔을 텐데 또 식은땀 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또 그렇게 재밌네요. 보고 싶네요. 재미지네요. 예. 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 좀 살펴볼까요? 네. 네. 오늘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세 가지 키워드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네, 우길기 논란. 굉장히 다양해요. 네. 네. 첫 번째 우길기 논란. 네, 네. 이제는 좀 너무 많이 얘기가 나와서 이제 좀 정화될 법도 한데 또 우길기 논란이 있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정화될 법도 한데. 네, 예. 미국의 인기 팝밴드 마룬5가 공식 홈페이지에 우길기 문양을 등재한 것에 대해서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항의 메일을 보냈다는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마룬5가 지난 2일 홈페이지에 오는 11월에 한국에서 공연이 예정돼 있대요. 고척돔에서. 그 내용을 알리면서 우길기 문양의 어떤 문양을 게재를 했는데 서 교수가 항의 메일을 보내서 일본의 우길기가 사실은 전범기다 이런 내용을 조금 관련해서 영상까지 첨부를 했다고 합니다. 영상, 네. 영어로 이제 봐야 알아들으니까 그렇죠. 영어 관련 영상도 첨부를 했다고 하고 마룬5의 우길기 논란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고요. 2012년이 강남 스타일, 싸이의 강남 스타일로 되게 빌보드 차트 뜨거울 때인데 네. 그때 강남 스타일이 맨날 2위를 했답니다. 오, 1위가 1위가 뭐였냐면 이 마룬5의 원모어 나잇이라는 노래가 1위를 차지했었는데 네. 그 뮤직비디오에서 우길기 장면이 나와가지고 또 논란이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서경덕 교수님이 저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되게 의문스러워 하실 수도 있어요. 저거가 직업이신가? 근데 서경덕 교수님은 원래 홍보가 자기 전문 분야인데 저거는 이제 여러 노력을 거쳐서 계속 알리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저렇게 계속 입을 다물고 있으면 다 그런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문제 제기를 하고 수정하고 지난번 이제 구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경우인데 우길기 문양은 계속 문제가 되는데도 아까 지금 김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벌어지는 게 좀 답답하기도 해요 한편으로. 네, 사실은 그 넷플릭스의 되게 유명한 드라마 시리즈인 엄브렐러 아카데미에도 우길기 문양이 나와서 서 교수님이 또 항의 메일을 보냈다 이런 네. 소식이 최근에도 있었고 이 우길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조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알고 넘어가면 네. 좋을 것 같은데 현재 일본 자위대가 사용하고 있는 공식기이자 일본 제국주의 때 사용했던 군기라고 합니다. 1945년 세계 2차 대전 패망 때 이거 사용을 금지를 했는데 네. 그로부터 9년 뒤인 1954년도에 일본이 자위대 창설하면서 슬그머니 우길기를 다시 꺼내 들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네. 문화통치라고 옛날에 일제강점기 때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일본 정부가 교묘하게 우길기를 일본에 있는 젊은이들이나 아니면 세계 여러 나라에 사실 우길기가 뭐 그렇게 나쁜 의미는 아니었어. 우리가 옛날에 쓰던 거야. 라는 식으로 교묘하게 지금 녹아드는 전략을 쓰고 있다. 이런 지금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2013년도에 서울에서 열렸던 동아시안컵 한일전에 일본 축구 팬들이 우길기를 흔들어가지고 한때 큰 논란이 된 적도 있었고요. 맞아요. 일본의 우길기를 유명 브랜드들이 또 차용하는 과정에서 약간 또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나이키, 브랜드 나이키에서 에어조던 12번째 시리즈에 일본 우길기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을 써서 한국 고객들이 에어조던 신발 엄청 좋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콧을 한 사태도 있었고요. 그리고 프랑스 브랜드인 생로랑도 우길기 문양 자켓을 만들었다가 또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문이라고 생각하게 만들려는 측면. 네. 전략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렇게 좀 빗살 무늬가 뭐 또 사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또 줄무늬처럼 보이니까. 예,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 당사자들이 생각했을 땐 가벼운 내용이 아니잖아요. 절대. 네. 일제 강점기를 경험했던 뭐 대한민국이나 여러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전범기가 결국 일제 강점기를 연상시키는 내용이 분명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역사적으로 그리고 나라 대 나라 외교적으로도 분명히 바로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쉽게도 지금 뭐 해외 유명 영향력 있는 팝밴드 머런5가 지금 이런 우길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여전히 우길기가 계속 왕왕 이렇게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보면은
이제 좀 끝날 법도 한데 네. 법도 한데 하면서도 계속 이어지는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네, 우길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서 제대로 된 반성을 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더더욱 과거에 뭐 본인들 생각에 그 찬란했었던 세계를 상대로 싸워놨었던 그 당시를 좀 힘을 과시하고 보여준다라는 그런 반성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으니까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유럽 입장에서는 그렇게 과거에 대한 반성을 하고 사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독일의 그 나치가 네. 썼었던 그 문이 있잖아요. 그 문양을 만약에 사용한다고 하면 지금도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되고 그 부분은 처벌을 받을 정도로 매장되는 거잖아요, 그쵸. 사회에서.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문화적으로 동아시아의 어떤 특성들을 고려하지 않고 어떤 디자인적 요소로만 활용하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해외 유명 디자이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디자인적인 측면이라고 하면서 뭐 그런 그 문양, 나치 독일의 문양을 함부로 사용한다고 하면 큰일 나는 거랑 똑같은 노릇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서경덕 교수님처럼 이렇게 이게 문제가 있다고 끊임없이 문제 제기하는 거 저는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럴 때 지치지 않는 쪽이 이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계속 이런 일이 발생을 할 때 뭐 또 이 얘기야가 아니라 이 얘기는 끝까지 끝날 때까지 우리가 놓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지금 일본이 참여연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헌법을 개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쵸.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자위대를 또 헌법에 놓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계속 그 주시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시기에 오히려 어떤 러시아의 어떤 네. 위협들 때문에 더 헌법 개정하려고 하는데 이 시기에 더 우길기의 사용이 더 많아진다고 하는 거는 명백하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시작을 안 했으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시작했다고 하면 절대 지치지 않고 끝까지 좀 힘을 문제 실어줄 제기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두 번째 얘기는요. 필즈상이네요. 네, 필즈상 어제 되게 많은 또 네. 화제가 됐던 키워드인데요. 수학계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필즈상에 한국계 수학자가 처음으로 수상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이자 한국고등과학원 수학부 석학교수 허준희 교수가 그 주인공인데요. 지난 5일 핀란드에서 열렸던 필즈상 시상식에서 허준희 교수가 4명의 수상자 가운데 두 번째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필즈상은 뭐 국제적 업적을 달성한 젊은 수학자들에게 주는 상인데 40세로 나이가 제한이 된다고 해서 어이구. 상당히 타기가 어렵고 예. 그리고 되게 귀한 상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40 이전에 그럼 어떤 뭔가를 해야지만 상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어려운 상이네요. 그렇죠. 수학계에서는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합니다. 필즈상을 처음에 제정하게 된 이유도 아시겠지만 노벨상은 수학이 없어 수학 분야가 없어요. 왜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 네.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뭐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네. 가장 뭐 지금 유력한-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거는 노벨이 수학에 그다지 관심이 없었다. 아. 그리고 인류에게 네.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거에 상을 주게 됩니다. 아. 그래서 예를 들면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받았는데 네. 아인슈타인만 생각나는 그 상대성 이론으로 받은 게 아니고 광전 효과로 받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뭐냐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뭔가 대단한데 그게 실질적인 인류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그 당시엔 좀 몰랐던 거죠. 이론적인 거고. 근데 광전 효과로부터 시작되는 수많은 어떤 그런 공학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그거로 상을 받았었습니다. 오.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수학은 수학 자체가 인류를 뭐 풍요롭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학계에서 학문계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도 상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좀 이제 고취시키고 좀 고양시키고 또 특히 후배들한테 계속 수학적인 능력을 좀 키울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해서 제정된 게 이제 필즈상이고요. 필즈상 같은 경우에는 수학계 사실 자체가 젊은 경우에 그러니까 천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젊은 왜 사람들이 이렇게 절망스럽죠? 저 같은 수포자는?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보통은 40 이전에 그런 괄목한 만한 성과를 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첫 수학계 번째. 그래요? 네, 그래서 40이 넘어가는 경우에 뭐 앤드루 와이즈 경이라든가 이제 준 경우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젊은 사람들에게 줘도 큰 문제가 없었던 것도 있고요. 또 하나 이런 특성이 있어요. 젊은 분에게 주면서 앞으로도 매진해 주세요.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해주세요. 좀 격려의 측면도 좀 있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40살까지 제한을 하는 것 자체는 좀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요소 중에 그러니까요.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예. 실제로 허준희 교수가 1983년생 만으로 39살이어서 올해가 지나면 이제 더 이상 상을 안 받을 되는 기회가 거였어요? 없었다고 하고요. 필즈상이 4년마다 한 번씩 열린대요. 매년 네. 열리는 것도 얘기가 다를 수도 있는데 올림픽인데요? 4년마다 한 번씩 열리기 때문에 이번에 넘어가면은 더 뭐 못 받게. 더는 받을 수 없는 기회였던 건데 이번에 아주 수상을 하는 쾌거를
받게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포인트도 필지상의 좀 흥미로운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4년에 한 번 열리는데 그 수상이 일어나게 되는 그 해 1월 1일 기준으로 이제 40 미만이어야 되거든요. 그 말은 37인 사람과 39인 사람들을 이렇게 봤을 때 좀 불리함, 유불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매년 준다고 하면 어쨌든 간에 내년에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는데 4년에 한 번이 된다고 하니까 나이 제한에 탁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차피 노벨상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필즈 메달에 대해서는 관심이 우리나라에서 많지 않았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필즈 메달에 대한 관심도 우리가 집중하면서 앞으로 4년에 한 번씩 보통 월드컵이 있을 때 네. 필즈 메달 주게 되거든요. 그때마다 한 번씩 보면서 어떤 일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월드컵 볼 때마다 네. 독실님 때문에 올해는 필지상 누가 받긴 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맞습니다. 하게 되지 않을까. 근데 어제 엄마들을 가장 광분하게 했던 건 이 네. 교수님이 수포자였다. 네. 제목만 보고 네. 우리 아이도 막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지 않았을까. 이게 좀뭐 우리나라 수학계 내지는 교육계가 한번 좀 곱씹어 볼 만한 또 내용이라고 해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 사실 허준희 교수가 수학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DNA를 타고난 거죠. 타고난 거예요. 예. 이 수학 포기자인 저로서는 상당히 좀 아쉬운 대목이긴 한데 이 중3 때 담임 선생님한테 과학고를 진학하고 싶고 수학 경시대를 나가고 싶다 이런 의지를 밝혔는데 그때 선생님께서 준비 과정이 일렀어야 되는데 지금 얘기하는 건 너무 늦었어. 어머. 라는 얘기에 수학 포기자의 길을 우연치 않게 공교롭게도 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인이 되고 싶은 꿈도 있었대요. 네. 시인이 어떤 예술적인 언어를 압축하는 그런 게 하나의 좀 수학, 하나의 예술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서 시인이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서 되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마저도 힘든 과정을 겪다 보니까 실제로 학교를 자퇴하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PC방에서 1년 동안 전전하는 상황도 있었다고 게임도 합니다. 많이 했다고. 네. 네. 그런데 마음을 다잡고 서울대의 검정고시로 입학을 하는 이런 걸 보면 또 우리가 또 거리감이 약간 좀 느껴지네요. 느낌이 예. 온도가 다르다 이런 네.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그러네. PC방 그 자퇴를 하고 PC방을 전전하는 것까지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까진 저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예. 다음 검정고시를 통해 서울대 가는 건 좀 쉽지 않겠다. 네, 네. 네. 아무튼 근데 그 학교를 또 다니면서 방황을 해가지고 네. 2년 동안 또 낙제를 받아고 학교를 2년을 더 다녔는데 여기서가 재밌습니다. 6년째 학교를 다닐 때 서울대 초빙 교수로 왔던 일본인 히로나카 헤이스케 교수가 필즈상 수상자였대요. 근데 그분을 이제 스승님으로 만나면서 정말 이제 막 흡수를 하게 된 거죠. 수학에 대한 재미, 수학에 대한 기쁨 이런 네. 거를 흡수를 하면서 실제로 이 히로스카 헤이스케 교수가 미국 유학도 추천을 했고 거기 가서 네가 해보고 싶은 학문을 더 해봐라. 이렇게 해서 미국 유학을 간 첫 해에 50년 묵은 난제였던 리드 추측을 풀어가지고 그때부터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첫 해. 네, 이게 한 과학 전문지가 어떻게 비유를 타격감 있는 모양인데요, 지금. 엄청나게 했는데요. 왜냐하면 6년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도 졸업하는 데까지 좀 오래 걸렸어요. 네, 네, 네. 저랑 차이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봤더니 지도 교수님을 이렇게 좋은 걸 못 만났기 때문일까라고 생각하고 싶었는데 아니, 연락이 오시겠는데요, 교수님들께서. 큰일 났다. 지금 생존해 계실 수도 있는데 어이, 서운하다 얘야 이러고 어. DM 오고 할 것 같은데. 아유 죄송합니다. 네. 그래가지고요. 아무튼 이 유학강 첫 해에 이런 되게 어려운 과업을 발상을 했잖아요. 이게 네. 비유를 보니까 18살 때 테니스를 배웠는데 네. 20살 때 윈블던 테니스에서 우승한 격이다. 이런 지금 비유도 말하자면. 한 전문지에서 나왔습니다. 솔직히 그 수상 소감도 좀 화제가 됐었는데 네. 저희 같은 수상 소감 하면은 네. 막 벅차 오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약간 모르겠고. 구름 위에 뜬 기분일 것 같아요. 가장 솔직한 수상 소감이 인상적인 게 뭐였냐면 부모님이 좋아하실 것 같다 였다고 합니다. 되게 솔직한 마음인데 되게 좀 우리의 보편적 정서를 좀 드러내는 것 같고요. 이번에 수상해서 너무 좋긴 한데 조용하게 진행되어 오던 나의 삶과 연구 작업이 이번 수상으로 좀 흔들릴까 염려가 된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평생 소망이 오랫동안 건강할 것 그리고 수학에 대한 호기심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뭔가 저희들에게 좀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단위로 저희가 실증이 나잖아요. 네. 하루 단위로 뭐 하기 싫고 비만 오면 막 짜증이 나고 하는데 저는 아침 저녁 그렇잖아요. 저는 약간 좀 뭔가 이 온고이지시한 마음, 뭔가 이제 꾸준하게 가는 마음 또 한 번 또 마음이 되새겨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정말 내가 상을 탈지 몰랐을 때 준비가 전혀 안 되는데 갑자기 수상 소감을 물어보면 일단 부모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냥 계속 앞으로 지금까지 하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는 것처럼도 느껴지는데 네. 사실 이게 아무나 한 말이 아니라 네. 필즈 메달을 한국인 최초로 받게 됐으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안에 깊은 특히 시인이 되고 싶어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깊은 사유가 담겨 있는 말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이야기 안에 그 안에 비범함들이 좀 숨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임윤찬 씨 생각났어요. 네, 그 얘기할 네. 때 자기가
지금 이제 이렇게 조용히 연구를 하는 삶이 흔들릴까봐 걱정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민철 씨가 산에 들어가서 피아노만 치고 싶은데 그러면 생계가 어떻게 해결이 안 되니까 콩쿠르에 나간다고 했었잖아요. 하루에 16시간씩 피아노를 친다면서요. 그래서 저런 분들의 삶은 천재의 삶은 나하고 굉장히 다르구나. 인정을 빨리 하자 이렇게 네. 생각이 들었죠. 예. 1년 만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네. 그래서 1년 동안 PC방에 있다가 1년 공부하고 서울대 합격을 하고 네. 그다음에 유학 가서 1년 만에 그런 어떤 난제들을 풀고 네. 하는 것들을 보니까 어쩌면 조용한 수학에 대한 관심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건강하게 살고 싶다고 하신 걸 보면은 PC방에서 1년 동안 사실 논문 찾아보면서 항상 공부한 게 아니었을까 합리적인 의심을 한번 해봅니다. 아니요, 게임했다 그랬어요, 분명히. 예. 수학 퀴즈 게임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전 이런 분이 있어서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작년에 필즈상을 수상하는 주인공이 나온 드라마를 제가 열심히 봤어요. 네. 그러면서 드라마니까 우리나라에 필즈상 수상자가 나오는구나. 거기도 되게 젊은 친구로 나왔었는데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우리나라가 필즈상을 수상을 했다고 하니까 이게 약간 선진국이 되는 기분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한국에서. 제가 좋아하는 헐리우드 영화 굿윌 헌팅이 생각이 나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맷 데이먼 멋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좋아하셨던 건가요, 혹시? 예, 요즘엔 다 이제 바뀌어가지고 네. 다 흰 칠판에다 하는데 네. 약간 그 초록색 칠판에 약간 맞아요. 그 낭만 또 생각나고 네. 막 탁탁 털고 맞잖아요. 막. 네. 그냥 빽빽히 쓰고 막 하는데 괜히 멋있고 막 완전 뭐 먼지 날리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물백목이면 안 되고 네. 같이 그 사각사각한 네. 느낌이 있어야 그죠? 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또 저희가 그러면은 또 약간 왜 저러나 얘기할 거예요. 맷 데이먼이 하니까 멋있고 하는데 저는 뭐 칠판에 쓸 수 있는 떠든 사람 뭐 이런 거 쓰고 네. 메론 당번, 그리고 주번 이런 이런 거. 거. 네. 메론 그리고 뭐 이런 거. 네. 상단 막. 그런데 이제 저 허준희 교수님의 이번 일화를 보면서 또 좀 좋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국적은 미국이지만 한국에서 교육 과정을 밟으셨잖아요. 고등학교까지도. 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또 한국의 교육 과정을 비판할 요소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또 과하게 비판할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러니까 뭐가 안 나와 하는데 그렇지 않다. 네. 그것까지도 한국의 교육 과정 충실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쭉 밟아오신 분들이 이런 메달도 받고 어떤 세계 수학계에서 어떤 업적을 드러내는 걸 보면서 이제는 핑계댈 게 없습니다. 네.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했습니다. 수포자들도 이렇게 수학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은데 네. 그렇죠. 이렇게 얘기만 해도 아마 되게 재밌는 얘기거리 있을 것 같은데 다음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아까 교육 현실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이 키워드는 어떨까요? 교사, 위협, 초등생? 아이러니합니다. 네, 네. 아까 진짜요? 방금 전까지 교육계 말씀을 네. 해주셔서 좀 이어지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이제 교내에서 싸움을 했는데 담임 선생님이 말리다가 그 초등생이 흉기로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해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초등학교 6학년 A군이 친구랑 싸우고 있었는데 네. 담임 선생님이 싸움을 말리고 옆에 있는 회의실로 데려가서 이제 자중을 시키는 과정에서 이 A군이 화를 참지 못해서 서랍에 있는 흉기를 꺼내서 위협을 가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옆반에 있는 남자 교사 선생님이 오셔서 이제 중재를 해서 다른 장소로 옮겼는데 화를 참지 못한 A군이 그 회의실에 있는 책상을 쳐가지고 이제 유리가 또 깨지는 그런 추가 사고까지 또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B교사, 이제 C교사, 이제 그 교사 두 분께서 경기 교사 노조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해요. 이게 또 사안이 가볍지 않은 사안이다 보니까 학교 측에도 교권 침해 사실을 알렸다고 합니다. 오늘이죠. 6일날 이제 교권보호위원회가 이제 열린다고 하니까 향후 또 추이가 어떻게 될지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선생님들도 조금 충격이 있으시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충격이 이만저만 아닐 것 같아요. 이거 뭐 남녀를 떠나서 어쨌든 흉기로 위협하는 걸 받고 본인이 통제하지 못하고 아직 어리지만 어쨌든 네. 통제하지 못하고 막 유리를 손으로 깨트리는 걸 봤을 때 어떤 체벌이 있겠죠. 그러니까 교권의 그 침해에 대한 그거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을 텐데 본인이 그에 대해 복수를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생각할 때 네. 피해를 입었었던 그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진짜 말 그대로 막말로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밤길 조심해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두렵지 않겠나 전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잃어버릴 게 없다 착각입니다만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잃어버릴 게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난 이렇게 아직 미성숙하니까 그렇죠. 네, 이런 네. 코스를 밟아가지고 뭐 말하자면 열심히 공부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뭔가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죠. 네. 생활기록부에 뭐 쓰는 거 외에는 그렇죠. 외국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는지 참 궁금하기도 해요. 실제로 나라마다 뭐 이제 그런 사안을 다루는 뭐 수준이나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다르지만 네. 좀
우리나라보다는 여러 좀 다면적이고 좀 네. 복합적인 정책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경우를 좀 찾아보니까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좀 다른 범죄보다는 좀 무겁게 죄를 묻는 경향이 그래요? 있다고 합니다. 예. 실제로 위스콘신주 같은 경우에는 교사의 교권 침해가 발생을 하면 교원 단체가 교사와 손을 잡고 민사 소송을 나선다고 하고요.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가해자로부터 임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기도 하고 네. 실제로 가해 사실이 학생들이 인정이 될 경우에는 전학 조치까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지나치게 체벌을 한다든지 그렇죠. 네. 아니면 인격 모욕적인 체벌을 한다든지 하는 것 때문에 뉴스가 많이 됐는데 선생님들의 입장들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럼요. 하늘에서 떨어진 분이 아니라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그러나 직업적인 윤리를 지니고 있는 분이라는 부분에 네. 있어서 한 번쯤 그런 부분에 균형을 좀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렇죠. 예. 거기다 학생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선생님에 대한 어떤 보호 조치와 네. 어떤 또 위로와 여러 가지 이제 후발적인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학생도 잘 선도해서 좀 그렇죠.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네.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네, 어쨌든 미성숙한 단계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자,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와 함께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